자, 여러분. 지금쯤이면 로마 공항을 빠져나와가지고 로마 도심지로 이동 중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어서 계속 10분 여행을 떠나보자.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면 뭔가 이런 인간미 묻어나는 로마의 모습이 펼쳐질 거야. 계속 창밖을 보다 보면 옛날 다리 같은 수도교가 보일 거야. 당시 이런 상하수도 혹은 수도교가 로마 전역에 깔리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풍부한 물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깨끗한 우물 그리고 대규모 농장들이 지어지면서 식량이 넘쳐나게 되고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지. 또 화장실이랑 목욕탕 등의 위생시설도 발달을 하면서 전염병 또한 방지가 되면서 이제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이런 수도교, 다리 혹은 콜로세움 같은 로마의 옛날 건축물들을 보면 아치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 이 아치 기술은 건축물의 무게를 기존보다 적은 수의 기둥으로 지탱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건축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인 건축 기법이었어. 그러면 당시의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 아치 기술을 알게 되었을까? 저번 10분 여행에서는 후손들을 위해 새 땅을 찾아 나서나는 신의 계시를 받고 항해를 떠난 아이네아스랑 트로이 피난민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이랑 만나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지. 그렇게 새 땅에 도착한 트로이 피난민들은 에트루리아 부족의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단숨에 매료가 되어버려. 그 원주민들, 에트루리아 부족이 사용하던 그 건축 기법이 바로 이 아치 건축 기법이었고 로마인들의 기본 건축 양식이 돼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어. 그렇게 에트루리아 부족이랑 평화협정까지 맺은 트로이 피난민들은 새로운 터전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어. 하지만 신의 계시를 받고 트로이를 빠져나와 시칠리아로 지나고 카르타고도 떠나온 아에네아스는 그저 이런 건물의 웅장함만 보고는 섣불리 정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과연 아에네아스는 어떻게 신이 약속해준 땅이라고 확신을 하고 라티움에 정착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번 10분 여행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기로 한 두 부족은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밤이 무르익어갈 쯤에 아에네아스는 라티누스 족장으로부터 에트루리아족의 전해 내려오는 신탁에 대해 듣게 돼. 에트루리아족은 손님을 극진히 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까운 미래에 도착할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에트루리아족에게 큰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는 계시 때문이었어. 그 말을 듣고 아에네아스도 트로이를 탈출할 때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꿈에서 신에게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새 땅을 찾아 나서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줘. 이 말을 듣고 라티누스가 촉이 온 거야. 아, 이 사람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의 선택을 받은 자.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라티누스는 갑자기 자기 외동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에네아스한테 혹시 가정이 있냐고 물어봐. 아에네아스는 자기 아내 크레우사는 트로이를 빠져나올 때 죽었다고 하고 여기 그림에 엎여 나오는 사람이 아버지 안키세스인데 아버지는 피난 항해 동안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었다가 시칠리아 섬에서 회오리 공격을 받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팔라스라는 어린 아들 하나만 있다고 말해. 라티누스는 그러면 잘 됐다면서 아에네아스한테 자기의 외동딸 라비니아랑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 아에네아스는 그렇게 이제 새 가정도 꾸리고 여기 라티움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아에네아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 안키세스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는 조언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셨어. 아침에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찜찜한 거야. 여기가 과연 신이 계시해줬던 그 땅이 맞나 싶은 거야. 그래서 아에네아스는 라티누스한테 결혼 전에 생각할 시간을 좀만 달라 하고 당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걸로 유명했던 말하는 항아리 시빌라를 찾아가. 어떻게 항아리가 말을 하냐고. 여기가 말하는 항아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 나폴리의 쿠마의 동굴인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 아폴로가 하루는 아리따운 여인 시빌라를 보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시빌라는 여기 한 줌의 모래 알수만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어. 아폴로는 시빌라한테 1000년의 수명을 주면서 그녀한테 다시 구애를 하지만 선물을 받고 나니까 보니까 생명선이 늘어나 있는 그녀가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폴로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젊음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리라 하면서 저주를 내려. 그래서 그녀는 몇백 년이 지나도 죽지는 못하고 추하게 늙게 돼가지고 여기 쿠마의 동굴로 숨어 들어와서 살게 돼.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작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살게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항아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 그 말하는 항아리가 1000년 가까이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어. 그렇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쿠마의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시빌라를 찾아온 아에네아스는 꿈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저승에 다녀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 하지만 항아리 속의 시빌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지.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이승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어렵다. 죽기는 싫었던 아에네아스는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같이 다녀오자 하면서 시빌라의 항아리를 들고 같이 저승으로 향해. 그렇게 원치 않은 저승 탐험을 하게 된 시빌라는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하지만 아에네아스는 끊임없이 그녀를 닥달해가지고 마침내 저승에 도착하게 돼. 아에네아스는 슬픔의 숲을 지나는 도중에 왠지 낯이 익은 듯한 뒷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누군가 싶어 자세히 다가가 보니까 그 영혼은 바로 아이네아스의 못 이룬 사랑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디도 여왕이었어. 이제 디도 여왕을 보고 놀란 아이네아스가 그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니까 슬픔에 가득 찬 디도 여왕이 이미 저승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몰차게 돌아서더니 살해당했던 자신의 전남편을 따라가. 왠지 모를 씁쓸함을 뒤로한 채 이제 슬픔의 숲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죽은 자신의 전우들도 만나게 되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죗값을 받고 있는 영혼들도 마주치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시빌라의 도움으로 아에네아스는 저승 깊은 곳에 있는 축복받은 낙원 엘리시움에 도착을 하게 돼. 그 옆에는 망각의 물이 흐르는 네테강이 있었는데,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망각의 물을 마시면서 전생의 기억을 지우고 있었어. 그래야지 이제 다시 환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네아스는 괜히 이제 네테의 강물이 튀어가지고 자신이 기억을 잃게 될까봐 이렇게 뒷걸음을 치다가 시빌라의 항아리를 떨어뜨리게 돼. 깨지면 안 돼! 하면서 소리를 쳤는데 항아리가 단단했는지 깨지지는 않고 또도도도 굴러가지고 어떤 한 영혼 앞에서 멈추게 돼. 그래가지고 항아리를 주워드는 아이네아스는 그 영혼이랑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 그 영혼은 바로 아에네아스가 그토록 찾고 있던 아버지 안키세스였어.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없이 힘든 여정을 해오면서 이제 서름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한참을 울던 아에네아스는 아버지한테 자기가 도착한 라티움이 신이 예언한 그 땅이 맞냐고 물어봐. 그러자 아버지 안키세스는 신이 내려주신 그 땅으로 우리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대견하다고 대답을 해줘. 그리고는 안키세스는 네테 강가에서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가리키면서 말을 해. 자, 봐라. 저기 줄 서 있는 영혼들이 새 정착지에서 너의 후손들로 태어날 인물들이다. 그 환생의 줄에는 로마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랑 역대 로마 황제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 안키세스는 태어날 후손들이랑 라틴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게 돼. 그렇게 네테 강변을 따라서 낙원 엘리시움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새 정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은 아이네아스는 다시 한번 아버지랑 작별 인사를 하고 지하세계를 빠져나오게 돼.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다더니 아버지의 배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저승을 빠져나온 아이네아스는 가이드가 되어준 시빌라한테 감사의 표시로 그녀를 위한 신전을 지어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아폴로의 사랑을 거부해서 여신이 되지 못한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전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시빌라는 다시 어두컴컴한 쿠마의 동굴 속으로 돌아가게 돼. 그렇게 저승에 가서 아버지를 통해 위대한 후손들이랑 그들이 만들어 나갈 희망찬 미래를 보고 돌아오는 아이네아스는 라티누스를 찾아가서 자, 내가 결심했다. 당신의 딸인 라비니아랑 결혼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해. 그런데 갑자기 라티누스가 자기가 사실 못다한 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아니,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아가지고 민족이 번창하고 새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왜 뜸을 들이냐고. 그래서 그 못다한 말이 뭐냐고 한번 말해봐라 라고 재촉을 해. 자, 과연 라티누스가 못다한 말은 무엇일까? 이건 다음 10분 여행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 10분 여행에서는 저승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 새 정착지인 라티움에 대한 확신을 얻고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이랑 라틴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고 오는 아에네아스의 저승 탐험을 이야기해보았는데, 다음 10분 여행에서는 과연 이 라틴족의 후손이 어떻게 번창을 해가지고 로마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오늘 10분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과 댓글은 감사합니다.